네, 안녕하세요. 예, 다시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자, 일단은 저랑 같이 12회 동안 인사관리 같이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인사할 때가 제일 이제 조금 이제 민망한데, 아유, 그래도 박수를 좀 쳐주셔서 감사해요. 민망하지 않게. 자, 일단 저희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한데, 사전에 우리 조사 하나만 할게요. 혹시 직장인,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야 돼요. 직장인. 전업은 힘드신 분들이죠. 아니면 직장인 아닌데 전업은 아니신 분들까지 같이 손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 이상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직장인 분들한테 제가 숙제요라고 하면은 좀 힘들죠. 맞나요? 벌써 표정들이 숙제? 이런 분위기인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수업 시간 제가 일단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 수업 시간 조금 할애해가지고 그 시험을 좀 볼게요. 아셨죠?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2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직장인분들이 많아요. 주말반은. 전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기부터 주말반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서고 뭐고 간에 그냥 기본서 다 정리되어 있는 수험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좀 효율적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 수험서를요, 1기 끝날 때까지 1회독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연기 때부터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업생보다 이 수험서를 한 2-3번 더 보겠네? 유리하다? 아닙니다. 그럼 본인에게 어느 정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수험서가 모든 기본서를 다 합쳐서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짜깁기를 좀 했어요. 근데 교수님 책을 보는 경우가 있고 강사 책을 보는 경우가 물론 있거든요. 만약에 수험 생활을 처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수님 책을 기본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사들의 책을 수험서라고 분명히 합니다. 근데 기본서를 보통 이 연기에 봐요.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요. 그죠? 시간이 많으신 분들. 이유는 하나예요. 교수님 책에는 있고 없고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빠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용으로는 부적합해요. 고시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준비를 해서 내가 2차 시험장 가서 제대로 그 답안지에 모두 다 담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교수님 책에는 세부 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게 좋은 예시로 막 뭐 쌈박한 기업 사례 들어가지고 막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보는 거냐면, 교수님 책은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됐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학문 전체를 조금 큰 흐름을 잡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관리를 시작할 때는 보통 이렇게 교수님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수님 책으로 지금 우리가 한 9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3개월 동안 보는 건데,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책을 봤는데 여기에 빠진 게 많대. 이게 뭐지? 직장인분들은 헉하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수험서로 들어가는데,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각 교수님들 책에서 없는 것들 다 발췌해서 하나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세부 내용에 대한 정리는 거의 다 빠짐없이 다 돼 있어요. 기본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님들 책만 기준으로 봤을 때 세부 내용 빠진 거 없이 다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 흐름이, 그것도 아주 세밀한 논리적인 흐름이 안 맞는 부분들이 부분 있을 수는 있어요. 됐어요? 이거는 감안하고 갑니다. 됐어요? 지금 우리가 기본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직장인들은 너무 이게 복습조차 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이게 직장인으로 준비하셨던 분들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뵈보면 거의 안 돼요. 우리가 휴가를 한 2달, 3달, 아니면 회사에서 진짜 노무사방 가서 준비해라 라고 해서 업무를 4-5개월 빼주는 거 아닌 이상, 사실 그 4-5개월 업무를 빼줘도 못한다고요. 양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우리가 아예 연기부터 해서 수험서로 가는데, 여러분은 조금 특이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학문하려고 하지 말고 인사관리 전체를 내가 다 독파하겠어. 그런 건 합격하고 나서 대학원 가시고, 여기서는 딱 수업용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수험서로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험서로 바로 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판의 특징이 뭐냐면 수험서랑 서브노트가 같이 나와요. 자,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험서는 교수님들 책을 다 모아 보니까 한 600페이지대가 나왔어요. 그죠? 600페이지 한 과목 600페이지 공부해서 다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한다라고 하겠지만, 이 과목만 600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노동법 한 대략 900에서 1000페이지.
수험서만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인사관리도 한 600페이지 된다? 조금 더 얇게 해가지고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서를 안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기본서 문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늘리고 늘려서 600페이지 때가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해가지고 또 몇백 페이지. 그 다음 선택 과목해서 또 몇백 페이지 하면은 이게 모두가 다 쌓였을 때는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같이 드렸어요. 서브노트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있냐면 수험서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수험서는요,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아래 큰 문단으로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 거의 그대로 갖고 왔고 조금 말 안 되는 것만 매끄럽게 바꿨을 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대체 이 많은 문단 중에서 내가 뭐를 답안지에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여기 있는 문단 중에 내가 답안지로 옮겨야 될 것들만 이렇게 점 표시가 돼서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요약 정리.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물론 교수님 책 책상에 한 권 있는 거 괜찮아요. 들어가서 한 번쯤 볼 수는 있겠지만 별로 그다지 큰 성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수험서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여 있으니까 그냥.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수업 쭉 들으시고 수험서를 뭐 같이 저희가 줄치면서 읽을 거기도 하지만 복습하시면서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이동 시간 동안은 좀 서브노트를 가지고서 여기서는 이런 게 포인트였구나, 이게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골격 중심으로 다시 얘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총 해가지고 뭐 300페이지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걸로 기본서 삼고, 그러니까 이 수험서를 기본서로 삼고 서브노트는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할 마지막 한 권으로 만들겠다라는 걸로 삼아서 가주세요. 했죠? 서브노트가 원래는 저희 수강생한테만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 처리돼가지고 정말 빽빽하게, 이제 제가 편집하니까 뭐 얼마나 이쁘게 편집하겠어요. 빽빽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한 100몇 페이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보기 좋게 가자라고 해서 이번에 정식 출간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집을 좀 했고, 그래서 페이지 수는 늘어났지만 봤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텍스트의 양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수험서 내용 보시면서 여기는 내가 조금 더 이런 문장 추가돼야 되겠는데 하는 것들만 서브노트로 다 옮기세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일기에 가서 볼 거는 서브노트 하나가 돼야 돼요. 아셨어요? 직장인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전업생은 어쩔 수 없는데 직장인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수험서면 수험서 통해서 수업 나갔잖아요. 자, 그럼 이거 서브노트에 요약 정리를 하십니다. 이거 복습이에요. 자, 평일이 어떤 줄 알아요. 맨날 야근하고 뭐하고 회식 있을 때도 있고 복습 못해요. 그죠? 알아요. 복습 못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이 끝나고 나서 점심을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요? 너무 매정하죠. 밥을 굶으라니. 화가 날 수 있어요. 밥 먹지 말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그죠?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 1시간이라도 서브노트만이라도 읽으면 몇 페이지 안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좀 복습을 하시고 여기다가 모두 다 단거나 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아셨죠? 단거나를 최대한 하셔서 이 단거나가 12월 말까지 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업만 다 나오고 대충 한 11월 말에 끝나니까 12월에 몰아서 해야지. 12월에 뭐예요? 여러분 맨날 송년회 약속 계속 잡혀있어요 이제. 그죠? 못해요. 제가 매해 보지만 12월에 한꺼번에 정리해야지 절대 못해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제발 틈틈이 하루에 2시간씩만 하세요. 여러분 조금 자극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직장인분이 계셨어요. 근데 직장인 여자분이 정말 전업생만큼 하셨어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전업생만큼 아니면 전업생보다 더 잘했어요. 웬만한 전업생보다. 그래서 이분은 대체 이분은 정말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외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났나. 전공자도 아닌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퇴근을 하면은 이제 한 9시, 8시 되신대요. 그럼 이제 뭐예요? 바로 독서실로 가서 독서실에서 새벽 3시에 나오신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시험 앞두고 몇 달만 바짝 하신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됐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각오가 아니면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부터 막 새벽 3시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하루에 그래도 1~2시간 내가 술을 먹고 와도 서브노트는 한번 읽어보겠다. 됐어요? 여기 계신다면 대부분 또 인사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술자리 많아요.
그죠? 아니, 나 인사팀 아닌데 또 이런 불안한 표정인데, 나 인사팀이 많아? 막 이러면서 불안한 표정인데, 대부분 조금 인사팀분들 많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회식이 많아요. 술자리도 많으실 거고,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분을 조금 잘 봐주세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막판에는 뭐 연차를 몰아 쓰든지 이렇게 해서 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맨날 모범답, 맨날 최고답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업생하고 경쟁했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전업생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나는 돌아갈 직장은 있다. 그죠? 그럼 전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함 때문에 압박감으로 인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는 그래도 그러한 압박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회사 경험도 있고 압박감은 조금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정신적 압박감이 걔네보다 없으니까 실력 발휘는 조금 더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시려면 제일 부족한 것 물리적 시간은 부족한데 양은 많다라는 단점을 제일 먼저 극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같이 나가요. 연기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는 이거 얇은 거 하나 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요. 됐어요? 외워야지만 저희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서 최소 두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고 케이스고 낼 수가 없는 게 출제위원이 교수님이에요. 됐어요? 세 분의 출제위원이 들어가시는데 세 분이 다 교수님이라고요. 그럼 솔직히 교수님들이 뭐 기업 사례 알고 실무를 알겠어요? 실무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쉽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내가 인사관리가 뭔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뭐가 나올 것 같고 너무 앞서가는 문제 유형이고요. 갑자기 그렇게 문제 유형이 바뀔 수는 없어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너무 나는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인사관리쯤이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점수 받고 충격 먹으세요. 왜요? 채점자도 출제위원도 교수님이에요. 실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 얘기 아무리 써봤자 몰라요, 교수님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MBO라는 걸 하나 배워도 이게 회사마다 다 명칭이 다른 제도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기네 회사 제도로 막 이름 바꿔요. 그리고 막 자기네 회사 생각해가지고 실무 경험 곁들여서 써야지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쓰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개별 회사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라는 거지? 모르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나 완전히 학부 수준으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좀 갖고 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기본 체계가 다 쌓인 상태에서 본인의 경험을 얹으세요. 됐어요? 실무 경험을 그 다음에 얹으시면 이거는 전업생들도 못 따라가요. 됐죠? 전업생들은 암만 막 조직 구조가 기능 조직 구조고 뭐하고 설명해봤자 몰라요. 한 번도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어서요. 학생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연 설명들이 많이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기본기는 전업생 학생들이 쌓는 것처럼 잘 잡아놓고 골격을. 그 다음에 이제 2기쯤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때 응용이 들어갑니다. 응용 들어가서 유연하게 조립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실무 경험을 가미하셔도 좋고 뭐든 가미하셔도 좋아요. 대신 기본 체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만 하나 약속해 주시고 지금은 연기 기간 동안 기본 체계를 쌓겠다. 요렇게 조금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학습 목표 없는 상태에서 연기 들으면요, 그냥 내 3개월 날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연기 강의 동안 어디까지는 하겠다라는 최소 목표는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자, 두 가지 목표예요. 일단,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예요. 자, 기본 체계 없이 여기다가 사례 붙이고 뭐하고 해봤자 다 뭐다 사상두각.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수업용입니다. 서브노트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서브노트만 갖고 다니면서 암기할 것만 여기다 싹 모아서 집중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저는 연기의 목표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사실 뭐 맨날 막 돌아다니면서 서브노트 정리했어요? 막 다 검사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또 싫어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오기 싫고 숙제 안 한 날은 되게 수업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압박감을 줄 수는 없지만 조금 웬만하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첫날이니까 좀 잔소리를 할게요.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자, 일단은 복습을 하실 때 수험서를 다 읽겠죠. 근데 수험서 읽기 전에요. 전 좀 판서 많아요. 그래서 판서 노트를 한번 보세요. 판서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찬찬히 뭐 하냐면 이걸로 골격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찬히 수험서를 1회독을 하시는데 자, 1회독 하실 때는 당연히 뭐 한다? 정독으로 전체 다 해요. 됐어요? 정독으로 전체 다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독을 하실 때는요. 한 번 읽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은 읽고 오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줬어요. 그쵸?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목차 보고 그 아래 밑줄 친 문장 보고 연결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밑줄 친 문장끼리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네? 그럼 그 가운데에 임의로 자신만의 밑줄을 하나 더 쳐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밑줄 가지고서 뭐 한다? 연결 작업합니다. 연결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3회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3회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시험 본다 그랬죠. 자, 시험 보기 전에 아마 세 번째 3회독을 막 하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은 보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3회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하시느냐? 자, 밑줄 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밑줄 연결하고 이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찾는 건데 키워드 별거 아니에요.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이 단어 봤을 때 나머지 문장 다 생각난다. 그럼 그게 키워드예요. 나한테 뭐를 주는 거냐면 자, 생각의 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요 단어 하나만 쏙 뽑으면 줄줄이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예요. 됐어요? 그런 것들을 연필로 좀 표시를 하세요. 확정하지 마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셨을 때는요, 다 목차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만 보시는 거예요. 키워드만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었고 그 아래 특징으로는 이러한 게 써 있었고 하는 전체 골격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실 때는 이 골격을 가지고서 글을 지으시면 되지 똑같이 갖다 박으실 필요 없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3회독을 하시는데 자, 그럼 어디서 서브노트 정리가 같이 이루어져야겠어요? 여기서 서브노트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이 밑줄 치는 그런 핵심 문장이 서브노트에 다 있는 문장일 거예요. 됐어요? 그럼 서브노트에 가서 이 단어, 목차 전체를 보는 용, 아니면은 목차하고 단어만 보는 용이라고 해서 정말 알갱이만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을 오시겠죠? 수업을 오시면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 막 아무거나 막 보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좀 했어요. 여기 직장인분들이라서 뭐 진짜 빈칸 넣기를 할까, 뭐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유, 됐다, 기출문제 풀자예요. 인사관리는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기출문제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교수님들이 아무리 실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확실히 학자는 학자예요. 그죠? 너무 문제를 잘 만드셨고 이건 정말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이 문제의 의도조차 파악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기출문제를 와서 이제 시험 겸 푸시는데요. 기출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면 세 문제를 맞닥뜨리는데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두 개예요. 됐어요? 자,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 못 풀어요. 됐어요? 단순히 내가 막 책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50점짜리 답안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운이 좋아서 연습 문제집, 그러니까 저는 2기 때부터 연습 문제집 쓰는데 거기에 뭐 고성과 작업팀이 50 몇 번에 있었어요. 근데 50점짜리 문제 고성과 작업팀이 나왔네? 여기 외운 거 그대로 갖다 썼어도 다 맞았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 순서대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우연한 거고, 그쵸? 막상 딱 시험장 가서 50점짜리를 보면 이거는 단순 암기로는 쓸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얘기. 50점짜리 문제에서는 응용이 나오는데 특히 인사관리 문제에서 기본 응용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스템 설계 문제예요. 됐어요? 자, 시스템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자, 시스템 설계, 우리가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인사관리 활동은 하나의 단일체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임금관리, 그죠? 아니면 교육훈련 관리 등등의 이런 하위 활동들이 뭐한다?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인사관리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슈 문제를 넣든지 간에 이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하위 시스템들이 어떻게 된다? 논리성 있게 정렬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하위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50점도 그랬고 작년 50점도 그랬어요. 됐어요? 이거는 인사관리 전체 골격이 안 보이면 절대 못해요. 이건 실무지식으로 되겠지? 아니 요즘엔 문제에서 다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고성과 작업팀의 내용을 설명하고 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뭘 쓸 거예요? 정의 말고 쓸 거 없잖아요. 정의도 못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죠? 정의밖에 쓸 게 없고 그럼 그 아래 내용으로 뭐로 쓰지? 그 고성과 작업팀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실무적 지식만 믿고 있다가 답안지 이제 쓰고 나서 헉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위 내용 하나 공부해 놓은 다음에 이슈 하나 들어왔을 때 이 하위 내용들을 뭐 한다? 엮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엮을 수 있는 힘을 물어보는 게 50점짜리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와요.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쁘게 굿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점점점 깨나가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우리 인사관리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이 될 거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25점짜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어느 정도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올해 25점짜리 문제 2개도 그랬죠. 됐어요? 어느 정도 암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제가 50점짜리 기출문제 맨날 시험 볼 거예요 라고 하면 헉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25점짜리로 시험을 봐요. 기출문제. 자, 진도 나간 범위 내에서 그 맨 앞에 우리 책 구조를 보면 맨 앞에 다 기출문제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25점짜리 문제 이거죠? 이 중에 하나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답안지를 바로 쓸 수 있으면 뭐하러 학원 다녀요? 그죠? 아, 학원 뭐하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걸 경험하게 되고 어디서 좌절을 하게 될 거냐면 나 분명 나 첫 시험이니까 잘 봐야지 하고 막 회사 끝나고 가가지고 맨날 공부하고 막 금요일 밤에도 막 엄청 늦게까지 공부한 다음에 딱 왔어요. 그러고 나서 딱 시험지 받았어요. 그 다음 문제지 받았어요. 근데 펜이 안 나갈 거예요. 쓰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왜 펜이 안 나가지? 분명히 이 느낌이 올 거예요. 특히 경영학이 그게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경영학은 법학하고 다르게 뭐를 써야 되고 뭐를 안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게 잘 안 서요. 그러니까 뭐 읽으면 다 맞는 말 같고 다 괜찮은 말 같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 거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그런 용어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내리라고 하니까 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답안지가 안 써질 건데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고 첫 시험에서 막 답안지를 막 풀로 다 완성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원하냐면 점점 늘려가야 돼요. 답안지를 쓰는 건 늘려야 되지만 자,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받으면 문제를 분석을 하세요, 먼저. 됐어요?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과거 시험부터 현재 시험까지 쭉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 시험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근대로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최근 기출경향으로 오면 올수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문제 특징부터 정리하면 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를 쓰라요. 특징 쓰고 효과 쓰고 성공 방안 써라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분석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요구한 사항부터 찾아야 돼요. 제발 자기가 준비한 거 쓰지 마세요. 인사관리는요, 출제위원분들이 조금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되게 효율적이에요. 딱 봐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 아니고 쓸데없는 거 쓰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와 진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들어간 거면 오케이지만 만약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점수를 안 주거나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 분석 철저히 하세요. 인사관리 교수님들은 딱 그래요. 왜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거 썼어? 이렇게 가신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문제 분석을 했더니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은 요구한 내용이에요. 요구한 내용은 뭘로 와야 된다? 로마자 목차로 일단 잡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처음 연습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됐어요? 로마자 목차로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5점짜리 문제에서는 보통 그렇게는 안 될 거긴 하지만 요즘에는 올해 문제를 봤을 때는 25점에서도 조금씩 그런 욕심을 내시는데 어떤 욕심이 있냐면 단 한 번도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두 개를 갑자기 연결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A하고 B는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로마자 목차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주시면 되냐면 왜 A하고 B를 같이 물어봤을까? A 목차에서 B 목차로 넘어갈 때 그 연결점만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한두 줄이면 돼요. 많이 바라지 않아요. 됐어요? 자, 여기 한두 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수험서 통해서 준비한 거 거의 암기 확인하는 차원밖에 안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이해 차원이에요. 됐어요? 저 25점 답안지에 딱 요것만 포인트로 잡을 거고 선생님 그러면 요구한 내용을 로마자 목차로 잡아서 아래 내용을 서술해야 되는데 아래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이해한 대로 그냥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이해한 대로. 왜냐하면 지금은 암기를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죠? 암기라는 거는 사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암기라는 거는 막판에 좀 하시는 거고 암기는 하루 전날까지 하고 있는 게 암기예요. 근데 뭐하러 지금부터 해요? 지금 외운다고 해서 하루 전날까지 다 기억이 그대로 보존돼요? 아니에요. 어차피 암기를 막 암기해야지 막 쓰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외운다 하더라도 금방 날아갈 기억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이해를 하셔서 편하게 풀어 쓰세요. 아,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냥 편하게 풀어 쓰시면 제가 쭉 읽고 쭉 봐서 이해가 조금 이거는 애매한데 하는 것들은 첨삭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주말반은 제가 해요. 제가 채점해요. 그쵸?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1기 때 가면 지금 원래 저희가 1차 기본 이론반이 제일 지금 실강 수강생이 적고요. 그 다음에 실강 수강생이 적은 게 연기 주말반이 실강 수강생이 제일 적어요. 그럼 1기 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죠? 그죠? 3층에 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희 학원은 2차가 워낙 대형 사이즈라 전부 다 선생님들이 2층 아니면 5층이에요. 이거 두세 개 틈 강의실이라고요. 그죠? 그럼 제가 그걸 채점을 다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합격자가 채점을 해주지 지금 아니면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면담 시간 다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최대한 저랑 어떻게든 부대를 많이 껴야 돼요, 우리. 됐죠? 그래서 최대한 조금 손길을 많이 받으셔서 수업용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수업용으로. 아셨죠? 그래서 조금 답안지 작성을 그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분명히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문제 분석했고 목차를 짰습니다. 가볼까요? 자, 목차를 짰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 답안지, 이게 문제지를 받아요. 문제지 있으면 자, 문제지 아래에다가 일단 서론 칸을 비워 놓으셔야 되고요. 서론 잡아놓고 서론에다가 뭐를 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비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서론을 막 신경 쓸 그 단계는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일단 본론이고 본론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론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써봤자 뭐 그냥 뭐예요? 오류만 범할 뿐이고 서론이 엄청 좋은데 본론이 별로다? 그럼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죠. 교수님이 딱 읽었는데 어우 서론 좋은데? 기대를 한다고요. 근데 본론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은 그 실망치가 배가 돼요. 그럼 총점이 잘 나오겠어요? 저희는 부분 점수제가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1점, 이거 있으면 1점.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그래서 총점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건데 서로는 엄청 삐까뻔쩍한데 본론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부정적 영향 미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본론 연습을 하시는 거고 본론을 잘 탄탄하게 다져서 문제 출제 의도가 보이는 순간 왜 이거 두 개를 같이 물어봤을까? 왜 이거 두 개를 같이 물어봤는지 알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순간 서론이 잘 나와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본론 연습만 하는데 그러니까 서론 비워두세요.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받으면 문제 분석하고 목차 짜라 그랬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의 뭐 의의하고 특징하고 장단점 쓰라네. 목차 잡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냥 무조건 목차로 잡는 거예요. 세 번째, B를 물어봤는데 B의 정의하고 특징하고 장단점 쓰라네. 이렇게 잡아놓으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쭉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왜 A랑 B를 같이 물어봤을까? 연결점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왜 같이 물어봤지? 한 번만 고민. 이게 25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총 25분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자, 갈게요. 이 목차를 잡는 시간이 원래는 25분 중에서 5분을 드려요. 처음 시작할 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고수가 되잖아요. 답안지 쓰는 기계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됐어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든 난 뭐든 다 쓰고 나온다요. 됐어요? 무조건 기계로 만들어 드릴 건데 그거는 최악의 상황.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건든 것만 겨우 이제 다 해서 짜깁기식으로 쓰고 나오는 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문제 보고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랑 엮인다 그랬지, 이거 나온다 그랬지, 나왔네? 편하게 답안지 쭉 자기가 준비한 대로 쓰고 나오는 게 이제 평타. 정말 최상의 상황은 다 보이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걸 왜 냈는지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뭐 60 후반 71까지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준비 안 한 게 나왔을 때 내가 이 3번 문제를 비우고 가느냐? 그랬다면 그냥 40점대 아니면 꽈락이에요. 그럼 딴 거 아무리 잘 봐도 그냥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갑니다. 나중에 답안지 쓰는 기계가 되면 목차 잡는 시간이 5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2분 안에 다 끝나요. 왜냐하면 목차를 쓸 때 이거 풀네임으로 다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2분 안에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들이세요. 5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구조를 잘 짜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 동안 쓰시는데 자, 20분 동안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답안지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뭐 어떤 선생님은 뭐 여기서부터 빽빽하게 써라 막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 법학 선생님들. 법학 선생님들도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강사마다 케바케예요. 근데 경영학은요, 빽빽하게 안 쓰셔도 돼요. 막 빽빽하게 눈 아파서 못 읽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학과 교수님들, 출제위원들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막 읽기 싫어 죽겠으니까 빨리 쓸 말만 쓰고 끝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빽빽하게 막 써요. 쓸데없는 거를. 그럼 거기서 대번 나가린 거예요. 됐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번 나가리예요. 제가 벌써 이제 7년째예요. 여름 이제 2017년도 강의잖아요. 7년째예요. 그럼 그동안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겠죠. 저는 다 확인해요. 전화 와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 시험 끝났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복귀해. 답안 복귀하라고요. 뭐라 썼는지. 됐어요? 복귀해. 이러면 애가 막 되게 서운해요. 수고했단 말도 안 하시고 복귀부터 하라고 해요. 하면서 서론에 못 썼고요. 못 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얼추 한 이 정도 나오겠는데? 나갈이 약간 났는데? 이러면 진짜 그 정도 점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고 봤을 때 진짜 조금이라도 관련 없는 거 썼을 때 그거 점수 향상에 전혀 영향 안 줘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염두를 그걸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쓸 말만 씁니다. 보기 좋게 눈에 잘 들어오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하실 거 문제 번호 좀 쓰세요. 지금 한 문제 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시겠지. 아니 저는 알겠지만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은 거기까지 고민을 해줘요? 안 해줘요. 문제 번호는 반드시 쓰라고 했어요. 문제 순서는 바뀌어도 되지만. 됐어요? 문제 번호 써주고 문제를 간략히 요약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의 그 출제 의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깨주는 사람 있는데 만약에 그럴 시간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문제 번호만 쓰시고 한 줄 띄시고 뭐합니까? 여기는 목차칸이에요. 여기 왼쪽 칸에는 숫자만 넣는 거라고요. 글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붙여서 써도 되고 한 줄 떼어서 써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나 너무 글씨가 크다라고 하면 붙이세요. 답안지가 횡할수록 굉장히 무성의해 보이긴 합니다. 됐죠? 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로마자 목차 들어가면 한 줄 띄고 로마자 목차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론을 쓰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서론에는 딱 두 가지만 가겠습니다. 자, 해당 물어본 변수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성만 갈게요. 초반이니까요. 됐어요? 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기법은 이런 거고 얘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러이러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그래서 2분의 1 안으로 끝냅니다. 됐어요? 첫 번째 면의 2분의 1 안으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좀 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본론은 요구한 내용만 쭉 준비하신 대로 풀어서 쓰세요. 아셨죠? 자, 글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매를 쓰시냐면 25점짜리 문제는 기본 4매입니다. 4쪽. 한 권이 16매예요. 시험지 한 권이 16매예요. 25점짜리 문제는 딱 4매 쓰시면은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보다 조금 못 미쳐도 무관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넘어도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권을 채우고 나오세요. 보통 막 2권 쓰셔도 오케이. 그거 상관없어요. 2권 써도. 2권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그 2권을 쓰면 두 쪽이 더 나오기 때문에 한 권을 더 받거든요. 그러면은 손들어서 그거 받아서 수험번호 다시 쓰고 다시 첫 장 열어가지고 이렇게 쓰기에는 그 시간적 압박 하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쪽 더 쓸 거면 그냥 한 권 안에서 끝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4매까지 해서 오셔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하려면 자 25분이라는 시간이 드는데 우리 수업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껴있는 수업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두 할애를 할 수 없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면 점심을 50분까지 좀 드시고 오시는 거 어떨까? 됐어요? 자, 그래서 1시 50분부터요. 자, 2시 15분까지예요. 됐어요? 2시 15분까지 이 시험지를 작성을 좀 해주시고 선생님 저 답안지 못 쓰겠어요 라고 하면요. 책을 보십니다. 책을 보시는데 서브노트를 피고 보세요. 서브노트 피면요. 정말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답안지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브노트 앞에 점으로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문장들이. 됐어요? 자, 근데 그거를 문장을 책 펴놓고 그냥 그대로 필사라는 게 아니라 책을 펴서 일단 여기 목차 잡는 것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책 안 보고 해야 돼요. 됐어요? 목차 잡는 거는 책 안 보고 하기. 그건 약속한 거고. 두 번째, 목차 아래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서브노트를 펴서 읽고 덮은 다음에 네 문장으로 쓰기 해요. 그렇게 책을 보는 건 오케이입니다.
됐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더 일찍 와서 시작하세요. 완성을 먼저 하세요, 완성을. 시간을 맞추는 건 나중에 어차피 다 되고, 지금은 완성을 한번 해봐서 내가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게 훨씬 이 시기에는 효과적이라 봐요. 됐죠?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없는데? 분명히 다음 주에 좀 겁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직장인 수험생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만은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드냐면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해야 되고 공부도 성실히 하려니까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동안 약간 수동적인 지휘 명령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라면 해요. 진짜 직장인분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안하다. 처음 하는 거라서 완성 못할 것 같다. 두려움이 있으시면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그래서 빨리 완성하시고 완성을 해보시고 한번 내서 첨삭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우리 실강생 얘기고, 자, 실강생은 이렇게 해가지고 15분에 끝나죠. 그럼 딱 5분만 쉬고 우리가 2시 20분에 시작을 하는데 20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20분이 날아가죠.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좀 5분으로 단축할게요. 쉬는 시간 안 주진 않아요. 저 그렇게 못된 선생님은 아니에요. 근데 5분으로 딱 단축할 테니까 이 기회에 우리 남자분들은 담배 끊으세요. 5분 만에 어떻게 내려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올라오겠어요. 그죠? 담배 한번 끊어보세요. 그죠? 농담이고, 5분 안에 조금 못 들어오셔도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시고 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5분으로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메일이 옵니다. 동강생들. 동영상은 채점이 포함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얄미운 어떤 김모 강사님이, 내일 이제 보실 건데, 김모 강사님이, 자꾸 온라인 채점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원래 해주는 서비스인 줄 알고, 이제 학생분들이 엄청나게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안 되는데, 자, 동영상 분들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됐어요? 이 메일로 보내십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채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재작년에 합격한 지금 현직에 있는 노무사분이 계속 우리 노무사들이 이제 요즘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사관리나 경영조직론, 이 경영학 전반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자기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첨삭을 계속 해주는 걸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해주실 겁니다. 여자 노무사인데 물론 전공자고요. 점수 다 60대 후반이었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주실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저 실강생인데 결석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험 못 봤습니다라고 하시면 이 메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첨삭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상세하게 주거든요. 여기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봐주고 이렇게 다 주기 때문에 이분이 다 거기에 맞춰서 첨삭해서 주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메일로 받으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나 결석하고 그냥 메일로 받아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밀리는 순간 종강하는 날에 한 게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발 어떤 재미로 사셔야 되냐면 답안지 첨삭받은 거 모으는 재미로 사세요. 드래곤볼 모으듯이. 됐어요? 드래곤볼 총 몇 개 나와야 되냐면 12개 나와야 돼요. 아셨죠? 12개 모아가지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1회 때 내가 쓴 답안지를 보고 장난 아니었네? 근데 12회 때 딱 쓴 답안지를 보면 그 사이에 엄청 늘어있는 게 본인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껴가면서 이 긴 수험 생활을 버텨야지 무작정 드립다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12개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한 12월에 나 혼자 정리해야지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거의 강의가 없으니까. 특강이 엄청 많겠지만 물론. 그때 답안지 쭉 보면서 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내가 마지막엔 이렇게 끝났네. 이걸 한번 느껴보시고 성취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거 하나도 안 빠뜨리는 거다가 단기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최종 목표는 합격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업 20분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조교는 들어오자마자 50분에 정확하게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시계 맨 앞에 놔주세요. 시계 맨 앞에 놓고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고, 책 덮어주세요 라고 공지해주세요. 목차 짤 땐 책 덮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목차만을 외우고 온다예요. 글쎄요, 목차만을 외우고 온다예요. 이게 단기 목표. 이게 끝나야지 1기에 가서 이게 확장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얘랑 엮이고,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얘가 환경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스템하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연결이 되고 하는 게 1기 가서 또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연기에는 구술 하나 정리하는 거고 1기 때 가서는 이 구술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2기 때는 그것을 현출해내는 거예요. 계속. 실전처럼. 3기 때는 최종 정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수학 공부는 뭐 제가 뭐 각자마다 다 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연기, 1기, 2기, 3기 기수 기준으로 가는데 그쵸? 여기 계신 분들 만약 주말반이고 직장인이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금 1차 합격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갑자기 눈빛을 막 피하는데 아닌데 나 이러신 분이 있는데 1차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갈 때 1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술이에요. 2기 때는 뭐예요? 꿰보는 거예요. 자, 이때가 심화예요. 완성체로 답안지를 조금 25점짜리 하나, 50점짜리 하나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3기 때 뭐 하는 거냐면 자, 수험 생활이 갈수록 뭔가 늘어나면 망한 겁니다. 갈수록 뭔가 더 새로운 게 추가되면 망한 거라고요. 수험 생활이. 그 수험 생활은 망한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하루 전날에 1회독도 못하고 가거든요. 됐어요? 자, 3기 때는요. 최종 정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3기 때 뭔가 새로운 걸 알았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만 확인하고 그런 건 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최종 정리고 이 심화시킨 내용을 응용하는 단계에서 끝나야 되지 여기서 새로운 걸 추가해서 막 암기의 분량을 늘리면 망. 아셨죠? 여러분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구술 하나하나 바로 수험서로 보는 거고 수험서 보면서 바로 뭐예요? 서브노트를 정리를 해서 더 이상 구술 갖고 여기에서 막 발목 잡지 마세요. 됐죠? 세부 내용, 미시적 내용 하나하나 뭐 다 보는 거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암기를 막 똑같이 해가지고 암기한 거 똑같이 갖다 쓴다고 해서 인사관리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안 읽어요. 다 안 읽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안 읽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술 하나에 대한 건 여기서 끝나야 되고 서브노트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와야지 여기에서 연습 문제집 가지고서 문제 하나하나 유형별로 모범답안 형태로 정리를 했을 때 얘네가 문제별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적용하는 연습이 확실히 잘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 거치고 나면 답안지 쓰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기계. 그렇게 해서 3기 때 뭐합니까? 이제 이거 알려주면 뭐한다 그랬어요? 고성과 작업팀 50 몇 번. 모집 20 몇 번. 연습 문제. 그죠? 3번 문제 뭐였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3번 문제 뭐 연습 문제 몇 번. 해가지고 뭐예요? 문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연습 문제 똑같이 쓰고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진짜 그래요.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나와요. 그쵸? 저도 진짜 깜짝 놀래요. 평소에 그런 학생이 아닌데 시험장 가서 이상한 거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그랬어? 이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귀신이 씌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데도 3년째, 4년째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전업생 중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연습 문제를 주면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딱 한정해가지고 첫 딱 소자 보자마자 고성과 작업팀 어떻게 연습 문제 집에 있는 거 똑같이 나서 손 떨려. 이래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걸 씁니다. 그럼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왜 점수가 안 나지? 난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다고. 자기 모르겠대요. 뭐가 문제인지. 됐어요? 자, 그래서 3기에는 이거를 저 아싸리 다 줘요. 2기 때. 다 줘버려요. 다 공부하라고. 미리 다 하고 여기 와서 당황하지 말라고. 됐어요? 여기서는 이 연습 문제를 살짝 제가 변형해요. 그래서 문제에 맞게 지금 문제에 맞게 조립해서 다시 넣느냐. 이걸 좀 보니까 전체는 이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 연기 때까지는 내가 최소한 뭐 해야지? 이땐 최소한 뭐 해야지? 이거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연기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최소한 전체 목차를 알고 있고, 그 무슨 뜻? 이거 다음에 이게 논해져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게 논해지고 하는 전체 흐름 알고 있고, 기본 개념 정리 정도만 정리가 돼 있으면, 암기 아닙니다. 정리가 돼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연기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됐어요? 1기 때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암기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암기해놓은 거에 이해한 거 붙여가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고요. 됐어요? 이해가 붙어야 돼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답안지 첨삭해서 드리는데 개별 면담 시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
그 뒤에 벽에 이렇게 보통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거기에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쓰시면 저희 답안지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 면담도 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건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다 상담해드리니까 면담 시간 이용하실 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청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직장인 분들이라 가지고 아마 토요일 오전에도 수업이 있고 막 이래서 일요일 저녁 시간에 아마 주말반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금요일 밤이나 이런 평일 저녁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배치를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신청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시려면 좀 접촉이 많아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을 정말, 귀찮을 정도로 괴롭히셔야 돼요.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 맨날 술을 먹고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최소한 전날에 시험 문제 이거 볼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준비해 오세요라고 해서 어떻게든 조치는 취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좀 의논을 계속 해주세요. 아셨죠? 저게 뭐, 저는 어려운 사람 아니라. 아셨죠? 그냥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책 정리하시거나 서브노트 정리하실 때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혹시 경조하시는 사람 있나요? 경조하시는 분. 이것도 대부분 경조군요. 자, 그러면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사관리 공부하실 때 제발, 인사관리 특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인사관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책 읽으면 다 알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덮고 났을 때 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대체 이 과목의 특성이 뭐길래 덮고 났을 때 기억이 안 나는가?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내용과는 다르게 나는 자꾸 글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사관리는요, 저도 이제 원래 처음 시작은 이 경영학 전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남들 그래도 전공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요, 이게 주요 목적이에요. 기술. 기술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학문을 할 거잖아요. 학문을 할 거예요. 학문을 조금 한다라고 치면 학문적 정의로 봤을 때 기술은요, 객관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객관적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는요, 자, MBO라는 건 이런 거다. MBO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MBO는 그래서 적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성공 방안 적용해야 된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뭔가 임팩트가 안 남고 읽었을 때는 쭉 그냥 되는데 쭉 흘러가는데 덮고 났을 때 그냥 객관적 현상만 보여주기만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꾸 정리를 하실 때 지금 이 시기에 정리를 하시고 일기 때까지 조금 어떤 걸 좀 치중하셨으면 좋겠냐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문적인 정의로 설명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요. 인과관계 설명입니다. 그냥 설명을 그러니까 학문적인 정의로 내렸을 때 설명이라는 건 인과관계 설명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MBO라는 거의 정의는 이거구나. 특징이 이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특징은 왜 나타나는가?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는 늘 문장이 너무 주입식이죠. 너무 주입식인 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려면 3개월이 걸려요. 연기가 다 지나고 1기 중간 때쯤 갔을 때 이런 거 같은데 그때서야 감이 와요. 그래서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문장은 두 가지씩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기술해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러이러한 거라면서요. 결론을 다 보여줬어요. 결과를.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줬다고요. 그럼 뭐 하시냐면 저기 기술해 놓은 내용 자체를 먼저 주시고요. 자, 기술해 놓은 내용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는 이유를 붙여주십니다. 두 가지씩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씩은 사실 우리 한국식엔 맞지 않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왜 두 가지씩을 자꾸 쓰라고 하는 거냐면 저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만큼 써야 돼요. 두 가지씩만큼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반드시 여기에 조금 치중을 기본 이론 때는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때. 기본 이론 때 아니면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유가 어딨냐면 교수님 책에 있으면 너무나 편하죠? 교수님 책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경조를 선택하고 있다. 경조는 성격이 달라요. 경조는 주요 목적이 뭐냐면 기술할 뿐만이 아니라 설명 예측까지 해줘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 인간의 성격 유형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다예요.
됐어요? 그래서 경주하시는 분들은 늘, 자, 공부할 때 이중독서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얘기하면 또 다 이중독서대사요. 갖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거. 그죠? 집에 놓으면 오히려 집이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독서대 이걸 꼭 사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중독서대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자, 난 지금 경조 공부하는 시간, 인사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조하시는 분들은 이 윗칸에 뭐가 있어야 되면 경조 책이 있어야 돼요. 옆에 껴놓고 인사관리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다가 이 기법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 근데 선생님이 이 기법의 이론적 배경이 뭐라고 했는데 거기 찾아 들어가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법에서의 장점이 이걸로 나오는 거구나. 찾아서 연필로 옆에 여유분 있죠? 살짝 써놓으세요. 하셨죠? 두 개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난 경조 공부하는 시간인데 위에 뭐 있어야 돼요? 인사책 있어야 돼요. 이따 경조 시간에 얘기해 줄 건데 이유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과목이 다 같이 돌아가는 순간 보완 관계가 분명히 생깁니다. 경영학은 원래 각 기능 활동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상호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학은요. 경영은. 그래서 두 개 같이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선생님 저 경조 아닌데요. 그죠? 경조 아니에요. 그러면 경조가 아니시면 수업 시간에 다 말해줍니다. 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이렇게 돼요.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면 좋아요. 이거예요. 됐어요?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됐어요? 한 끗 차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이제 인사관리 강의한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걱정하셨어요. 왜 걱정하셨냐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약장수 되면 안 된다였어요. 저한테 인사관리를 가르치다 보면 참 약장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자,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을 해라요. 됐어요? 이론과 사상으로 그럴수록 더 무장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느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노사관계 공부해요. 자, 노사관계는 올해 3번 문제죠? 경영참가제도? 연습 문제 다 있었어요. 경영참가제도 유형. 노사관계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면적 특성이 있어요. 이거 판서까지 다 해줬어요. 양면적 특성을 못 쓴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됐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대립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이기도 하다? 협력관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딩도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혹시 조카나 애기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어. 둘이 무슨 사이여야 좋을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애기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협력적 노사관계가 좋다는 건 초딩도 애기도 다 한다고요. 왜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막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를 잘못 공부하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성과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건데 그 아는 이야기를 얼만큼 화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했어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시할 경우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경우에는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요. 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와요? 종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에 실행에 대한 협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과가 올라가요. 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근거를 내가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를 못 대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약장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자꾸 이론적으로 대고 과학적으로 대잖아요? 제가 지금 연구 보고서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수록 뭐가 되냐면 정말 학문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공부할 때 제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기술만 하지 마세요. 기술만 해서는 안 돼요. 했죠? 기술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애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실무에 계신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됐어요? 기술만 해요, 그냥. 잘 아니까.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업생보다 기술은 정말 잘하세요. 근데 그 아래 뭐가 없다? 근거가 없어요. 알갱이가 없어요. 자기 경험에 따른 주장은 전부 다 과학성이 없다라 그래요. 이론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다 무시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우리 채점자 학자예요. 실무자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공부하실 때 내가 최소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없느냐. 아니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점이 분업을 하면 효율성이 올라간대요. 분업을 하면 다음 주에 직무 설계 들어가면 분업을 하면 효율성이 올라간대요. 왜 올라가는데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공부의 기본 방향이에요. 연기에. 아셨죠?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행착오를 안 겪진 않겠지만 적게 겪겠죠? 그죠? 요거 하나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서브노트를 봤다, 수험서를 봤다, 이유를 모르겠어 하는 거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포스트잇 붙여오세요. 책을 자기가 찾으면 오케이인데 직장인들은 책 찾을 시간 없어요. 한번 읽고 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다 붙여오세요, 그냥. 붙여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와,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이거 공통적으로 모르겠다 하는 거를 저도 강의할 때 뭐예요? 다 설명해드릴 수 있고 하는 도움이 된다고요, 서로. 그러니까는 다 갖고 오세요. 아셨죠?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래야지 여러분의 시간이 세이브 돼요. 전업생들은 자기들이 책 찾으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오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계가 되겠다. 그게 제일 효율성은 높아요.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혹시 이거 보시고서 끝나고 뭐 또 선생님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끝나고 또 하셔도 돼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뭐 오셔도 되고요. 아셨죠? 우리 조금만 쉬고 갈게요. 별로 우리 편하게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긴장하고 들었어요? 편하게 들은 거 아니에요? 3시 5분에 시작을 좀 할게요. 담배 피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셔야 될 거예요.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